자, 이제 파트 2 산업 분석 볼게요. 파트 2는 산업 분석이고 파트 3는 산업 분석의 사례입니다. 다른 파트에 비해서 산업 분석 사례 파트 3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요. 이따 파트 3 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파트 2를 보시고 이걸 토대로 파트 3에 대한 사례들을 제가 뭐 체크해 드린 부분만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파트 2를 잘 보셔야지만 파트 3를 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파트 2를 한번 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업으로 내려갑니다. 산업. 그래서 우리가 그 신용 분석을 할 때 우리 신용 분석 목적으로 지금 기업을 분석하는데, 기업을 분석하기 전에 일단은 거시 환경을 봐요. 거시 환경 보고 그 다음에 산업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신용 분석에 대한 개념이 간단하게 먼저 나옵니다. 자, 신용이라는 것은 장래의 특정 시점에 지불 또는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기업 신용 분석은 신용을 제공하는 대상 기업의 약속, 그거를 잘 이행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과정이다. 신용 위험의 정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 위험, 손실 위험. 자, 채무 불이행 위험은 일단 은행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돈을 못 갚아.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할 위험. 그 다음에 손실. 자, 원리금과 실제 회수된 원리금의 차이가 발생할 위험. 갚기는 갚는데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70만 원밖에 못 갚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평가도 하고요. 그 채무자가 발행한 채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채무자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채무자가 발행한 그 채권의 속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동일한 채무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채권을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신용 분석 목적도 달라지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이해와 채무자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채무자의 모든 금융상 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채무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채무자에 대한 평가고, 특정 채무에 국한해서 그 원리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그 채무자가 발행한 채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담보부 채권 아니면 우량기업이 보증한 지급보증 채권, 누군가가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못 갚으면 우량기업이 대신 갚아주는 거니까 좀 더 안전한 채권인 거죠. 일반적으로 채무자 신용위험보다 낮은 신용위험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담보부 채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든 동산을 담보로 하든 어쨌든 만약에 채무자가 이 채무를 못 갚게 되면은 담보자분 이 부동산과 부동산과 동산을 팔아서라도 그거를 채무액을 충당하잖아요. 안전하죠, 나름대로 은행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우량기업이 보증을 해준 지급보증 채권이 있어요. 채무자가 못 갚으면은 보증해준 우량기업이 대신 갚아주는 거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은행 입장에서 안전하죠. 그래서 낮은 신용 위험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뭐 상식적인 얘기고요. 자, 신용 분석의 특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신용 위험 분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적 판단 필요하고 경기 순환 주기도 같이 고려한다. 우리 앞에서 봤었죠? 경기 순환 주기도 고려를 한다. 또한 절대적인 위험 수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채권은 이 채권에 비해서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상대적 서열 관리를 통해서 부도율과 손실률을 차별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신용 분석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이렇게 쭉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신용 위험은 채무 불이행 위험과 손실 위험인데 보통 채무 불이행 위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용 분석의 대상은 채무자와 채무자가 발행한 채무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부 채권이라든지 우량기업이 보증한 지급보증 채권은 신용 위험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용 분석의 특성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경기 순환 주기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서열 관리를 통해서 차별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신용 분석의 구조가 있는데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 상환 부담이 있는데 뭐 연결되어 있죠. 얘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 창출, 자산 활용을 통한 현금 흐름 창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채무 상환 부담, 장부상에 있는 차입금 외에 요거는 우발 채무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장부상의 차입금 말고 우발 채무가 있는지. 아까 우량기업에 지급 보증해 줬잖아요. 근데 뭐 제가 못 갚아. 그럼 우량기업인 내가 그 부채를 떠안죠. 그럼 우량기업 재무상태표에는 부채가 잡히지 않죠. 언제까지? 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까지는 잡히지 않은데 불이행하는 순간 잡히잖아요. 그런 게 우발 채무죠. 우발 채무에 대해서는 뭐 일부 회계에서도 우리 잘 공부를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 분석 시 고려 요소 1차적 요소가 있고 2차적 요소가 있는데 막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한번 보면 1차적 요소는 경영 요소, 사업 요소, 재무 요소로 나뉘고 그 다음에 2차적 요소는 경영, 사업, 재무에 부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계열 요소, 산업 요소, 금융 요소 우리가 경영, 사업, 재무 요소를 이렇게 계열, 산업, 금융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차적 요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2차적 요소가 1차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2차적 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3차적 요소는 앞에서 배웠던 1, 2차 요소를 다 포괄해서 산업정책이라든지 금융정책, 거시경제 요소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신용분석과 산업분석 간의 관계, 이제 산업분석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신용분석과 산업분석 간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거시경제 관련 변수들을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런 다음에 산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탑다운 접근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산업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기업을 볼 거예요. 기업의 부도율은 경기 순환뿐만 아니라 기업 소속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경기 순환뿐만 아니라 산업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업 분석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